남들에게는 다 좋다고 하는 잡곡도 섭취하는 사람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것입니다. 건강의 기준은 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 상태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흔히들 잡곡밥은 백미보다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잡곡밥엔 흰밥보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두세 배 이상 함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바른 잡곡밥 섭취와 함께 섭취에 주의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입니다. 영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골고루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잡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와 장에 질환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을 소화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잡곡밥도 건강 상태에 따라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더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도 잡곡밥보다는 그냥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장염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도 가능하면 잡곡밥보다는 백미를 드시는 것이 속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꼭 현미를 드셔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미의 비율을 조금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잡곡밥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와 같은 잡곡은 흰쌀에 비해서 인 함량이 4배나 높습니다. 붉은 콩의 경우에는 칼륨의 함량이 쌀밥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인산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유발되는데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꼭 다니는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해보고 드셔야 합니다. 칼륨의 경우는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를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잡곡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영양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잡곡밥은 간이 안 좋은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신장과 마찬가지로 꼭 병원에 문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간에 좋다고 하는 생약제라든지 아니면 한약제는 다른 수치를 갑자기 급격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잡곡을 드실 때도 꼭 문의를 해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 중에는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의 경우 드시던 잡곡만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를 비롯해서 두릅이라든지 자몽, 키위, 콩나물, 두부 등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밥을 피해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에 어떤 곡물들이 어떻게 좋을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모든 염증 제거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리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 조절은 물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B1, B2, 칼륨, 말라인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입니다. 수수는 소화를 촉진해주고 혈압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녹차와 비슷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페인산과 쿠마린, 비타민 B1, B2, 칼륨, 칼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수수로 밥을 지을 때는 찹쌀도 많이 넣어 피로회복이라든지 노화를 방지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B1, B2, 칼륨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입니다. 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곡기라고 하는 곡물의 기운은 바로 신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신운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입니다. 그런 이유로 위가 안 좋으신 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잡곡 중에 하나가 바로 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장입니다. 기장은 변비를 개선해주고 혈압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장에는 칼슘과 칼륨, 그리고 비타민 B1, B2, 식이섬유 등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백질 함량도 아주 높은 편이고 특히 귀리 식이섬유는 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잡곡입니다. 잡곡밥은 소화가 잘 되도록 밥을 지어야 하고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밥을 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서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미의 경우는 밥 짓기 전에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야 합니다. 검은콩이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룻밤 정도는 불려야 딱딱한 게 조금 더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소금물에 불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잡곡마다 불리는데 필요한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서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불리는 시간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다 좀 질다 싶으면 시간을 좀 줄이면 되고 귀리가 좀 더 되다 싶으면 불리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곡밥 자체를 한 번에 불리기보다는 특성에 따라서 따로따로 불려 한꺼번에 섞어서 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백미를 할 때보다는 밥물을 좀 충분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밥물도 함께 넣은 잡곡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서 약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잡곡밥이 일반 백미보다 빨리 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밥은 포장하셔서 냉장 보관을 하시거나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잡곡밥 효능과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한 몸에 좋은 잡곡의 자세한 영양 성분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보다도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평상시에 소화하기 쉽게 만든 잡곡밥을 통해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께도 꼭 추천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